자,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생활지도및 상담의 필요와 중요성, 이 강좌를 왜 배우는 것일까? 그 다음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도 궁금하죠? 이 강좌 왜 배우는가? 또 무엇을 배우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론 기사 많이 봤죠? 제가 되도록이면 최근 거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최근 겁니다. 2024년도 6월 6일 한국일보 오세훈 기자. 이거 왜 했느냐? 여러분이 검색하면 더 읽을 수 있게 기사를 제 제목만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 검색해서 보면 그 기사 이야기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핵심은 뭐냐?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 폭력 문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대요. 특히 초등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 초등학교 교사 될 건데 학폭은 늘고 있대요. 그리고 특히 우리 초등학교 교사 될 건데 초등학생이 증가하고 있대요. 음. 자, 생활도 및 상담 배워야 되는 이유, 필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학교 폭력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 자, 또 하나. 똑같은 주제 중에 하나. 수원 산남초라고 하는 초등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최근 거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뭐 하고 있대요? 이제 학교 폭력 예방하자 캠페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이 신문 또 이렇게만 갖고 왔지만 수원 갖고 왔지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앞서서 너도나도 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또 즐거운 또래 문화를 위해서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요구가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발맞추어서 그런 예방 캠페인을 같이 하고 있죠. 즉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 학부모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제가 얘기를 볼 거예요. 여러분이 신규 교사가 딱 되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부여받은 게 학교 폭력 담당 교사예요. 또는 학부모회 담당 교사예요. 갔는데 막 학부모회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할 거니까 선생님 도와달라고 막 해요. 그럼 여러분이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지, 또 학교폭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학교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정서와 관련된 역량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공감 능력이 향상되면 학교 폭력이 조금 감소한다. 이런 연구가 있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지마 하지마 하는 게 아니라 공감 능력을 키워주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걸 알고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공감 능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체 전교 학생이 각 반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짜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겠죠. 따라서 일단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앞에서 본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문제 증가 이러한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생활지도 및 상담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와 연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금 초등학교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의 초, 중, 고등학교일 때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인성교육. 대구에서는 이제 인성교육을 조금 확장시켜서 마음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인성교육, 마음교육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EBS에서도 막 대구 마음교육 중요하다. 경북 제가 일부러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 제가 가져온 거예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 개만 갖고 왔어요. 대구에서도 인성교육, 마음교육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북에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 교육의 취지, 목적, 방법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내용은 다 어디서 다룬다? 우리 생활지도 및 상담 강좌에서 다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경북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육감이 또는 장학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성교육 쉽고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작 단위 학교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이제 미래의 여러분이죠. 1, 2년 후의 여러분들이 인성교육 어떻게 쉽게 하지? 인성교육 어떻게 재미있게 하지? 인성교육 자료 어떻게 만들지? 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실 이거는 공연불에 그치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우리 생활지도 상담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교권 침해 문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교감 선생님 뺨 때리고 침 뱉던 초등학생, 이거 전주였죠, 전주. 음, 전주 지역. 어, 또 우리 자녀 생활지도에 불만 푸는 학부모 막 되게 자극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막 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국어 교육과정 배웠나 모르겠어요. 국어 교과 거기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에 나오는데 뉴스의 네 가지 조건인가 있잖아요. 저는 다 잊어먹었는데 뉴스의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어, 되게 놀랍고 신기한 거, 그야말로 새로운 거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준섭 교수 오늘 점심으로 파스타 먹었다 이런 거는 뉴스에 안 나오죠. 왜? 일단 최준섭 교수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파스타 뭐 특이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뉴스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매우 자극적이고 매우 독특한 사례이면서 시청률과 관련돼서 매우 희귀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지 뉴스를 보니까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뉴스에 보도되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한 거다? 최준석 교수 파스타 먹는 것처럼 일상이 아니라 매우 독특하고 이례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레짐작 겁먹을 필요는 없겠어요. 하지만 이런 교권 침해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지도 및 상담 강좌를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학생들도 또 우리 예비교사들도 생활지도 및 상담을 통해서 인성이 아까 향상될 수 있다고 했죠? 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교원 이탈 문제. 이거 뭐예요? 어렵게 교대 들어와서 또 어렵게 임용고시 봐서 학교에 나갔는데 생각보다 젊은 교사 내지는 한 50대 정도 된 선생님들이 아직 10년 정도 교사 더 해도 되는데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교권 추락. 교권 추락.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교육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교육 공동체가 정말로 공동체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학생은 교사를, 부모는 교사를, 또 교사는 학생과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불신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더더욱 교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빨리 소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원 이탈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활지도 및 상담이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교사들의 예비 교사들의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교사인 내가, 예비 교사인 내가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나는 앞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그 학생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생활지도 및 상담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이 부분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 생활지도 및 상담이 사실 여러분, 여기 예비교사 써놔야겠네요. 예비교사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친구들은 생활지도 학생 대상이 학생이잖아, 어떻게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는지 배우겠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겠죠. 학생만이 아니라 학생도 학부모도 예비교사들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지도 및 상담 강좌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대인관계 측면에서. 자, 엄마 아빠들 당연히 학부모 처음이죠. 그죠? 또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들 교사는 처음이잖아요.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을 이 강좌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면 안 되겠죠. 학부모를 경계하는 교사 안 되겠죠.
학부모를 신뢰하는 교사가 되어야겠고, 또 반대로 교사를 신뢰하는 학부모가 되어야겠죠. 그런 점에서 이 강좌가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촉진시키고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초등학교 교사.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뭐예요? 라고 제가 꼭 수업 시간에 물어보는데, 오늘은 LMS니까 그냥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 교사 뭐라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나요? 그냥 교육 공무원입니까? 어떻게 생각해 왔어요? 저는 그때 이 글을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전기가 짜릿하게 온 것 같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실제 그런 거죠. 부모 외에 학생에게 있어서 부모 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오랫동안 학생과 생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즉 교사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고 초등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교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모델링 할 수밖에 없죠.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말투, 걸음걸이, 여러분의 어떤 여러 가지 옷 입는 스타일까지도 학생들 공부하는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대인관계 맺는 스타일 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부모 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학생과 생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죠. 자, 또 하나 우리 초등학교는 교실 담임제라고 하죠. 중고등학교는 뭐예요? 선생님들이 각자 교과에 들어왔다가 수업하고 나가죠. 교실에 아무도 없고. 그런 걸 이제 교과 담임제라고 하고요. 교과 담임제. 초등학교처럼 이제 담임쌤이 전 과목을 가리키면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같이 함께 지내는 거 교실 담임제라고 해요. 따라서 초등학교는 교실 담임제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뭐예요? 초등학생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초등학생들도 선생님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델링 얘기했고,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부모님만큼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요. ADHD 성향을 보이는 초등학생, 이 아이가 정말 ADHD 성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 판단할 때 초등학생과 관련해서 또래 거부 문제를 가장 잘 예측하는 사람이 교사래요. 부모도 아니고 학생 자신도 아니고 교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학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학생을 제대로 바라보고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다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생각해보고 발표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거 그냥 블로그에서 갖고 왔는데 문제는 이 블로그 예전에 제가 갖고 와서 이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느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한 5초 간격으로 제가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음. 다 하죠 여러분. 이거 했을 거고 뭐 이것도 당연히 했을 거고 앞구르기 나오나 앞구르기? 앞구르기 풍차르기 뭐 다 하죠. 앞구르기도 하고 무용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워요. 이론부터 실기까지.
뭐 체육, 음악, 실기, 요리도 할 거고 옷, 의상, 바느질도 할 거고 뭐 또 뭐 하나요? 단소도 배우고 왜? 초등학생 가르쳐야 되니까 초등학생 교과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나요? 혹시 여러분 알아요? 이거 제대로 알고 우리 교육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저는 예전에 다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학점을 이수해야 된다. 나 몇 학점 이수해야지 졸업하니까 어, 학점 관리 해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많이 생각 안 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지금 그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져서 조금 다른데 학년마다 지금 한 140점 정도 이수해야 됩니다. 140학점. 이거 여러분 감이 안 오죠? 많은 건지 적은지. 여러분들 중에 그냥 일반적인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공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자연대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인문학과, 뭐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과, 뭐 경제학과 이런 일반대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확인이 될 거예요. 대부분 120학점 내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과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20학점을 더 배워요. 20학점이면 여러분 뭐예요? 거의 한 학기죠. 한 학기에 우리가 보통 17, 18학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학기 더 다녀야 되는데 똑같이 얘네들도 1, 2, 3, 4학년 4년 8학기에 졸업하고 여러분도 4년 8학기에 졸업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9학기 다녀야 되는데 5학년 9학기 다녀야 되는데 4학년 8학기로 다니다 보니까 20학점을 각 학기마다 나눠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쁘고 힘들고 과제가 많고 이런 거 어쩔 수 없다. 왜? 우리는 똑같이 4학년 만에 졸업해야 되는데 더 많은 학점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더 많은 학점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국영수거사, 도우미 실체형, 교육학 뭐 다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이게 이해가죠. 20학점이나 더 배운다 우리가 일반 대들에 비해서 더 배우고 막 실습도 하고 특히 실습도 학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죠? 보강 다 하고 이런 상황인데 초등학교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 선생님들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과 지도가 손이 많이 가고 힘들고 나를 곤란하게 만들까? 아니면 생활지도일까? 아니면 업무가 힘들어서 학교 가는 게 부담스러울까? 즉 교과냐, 생활지도냐, 업무냐, 뭐가 가장 힘들고 까탈스럽고 어렵냐? 라고 할 때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이구동성으로. 그렇죠? 교과? 나 5 더하기 5, 10 이거 못 가르쳐서 교사 못 하겠어. 나 교사 그만둘 거야. 나 실과 시간에 그 바느질하는 거 못해서 교사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 지금 업무하고 있는데 이 업무 너무 어려서 못 하겠어. 라고 그만두는 교사 없다는 거죠, 현실상. 그런데 실제 초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신문 기사, 우리 앞에서 봤죠? 신문 기사들을 보면 또 많은 연구 논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나 생활지도와 상담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 학생과 학부모하고 어떻게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한번 요것만 보세요.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이게 제가 생활지도 및 상담과 관련해서 현직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워크숍을 갔다 오면 그분들에게 꼭 포스트잇을 하나씩 나눠줘요. 그래서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한 그 특강이었으니까 그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자신의 감정, 생각을 써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본 건데 학교 생활의 전부다. 뭐가? 생활지도 상담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루의 처음과 끝이다. 나는 학교 가면 교과 걱정할 줄 알았는데 나 국어 어떻게 가르치지? 나 과학 어떻게 가르치지? 이 걱정할 줄 알았는데 실제 교사가 돼 보니까 교과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생활지도는 매일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강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점 여러분 느껴지나요?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단연코 뭐라고 얘기해요? 교과 업무 아니야, 할만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교과 여러분 교대에서 4년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다 나왔잖아요. 그죠? 초, 중, 고 6년 12년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임용고시 통과했잖아요. 수능도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 교과 이거 못 가르치는 수가 없어요. 조금만 공부하고 기억나지 않는 거 복습하면 됩니다. 어.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업무 여러분에게 막 수십 개씩 안 줍니다. 학교에 가면 교사마다 하나씩 업무를 줘요. 그리고 그 전에 전년도 했던 교사가 인수인계 해줍니다. 또 이것 가지고도 안 되면 교육청에서 뭐 해요? 연수해줘요. 너 업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막 LMS로 올려주기도 하고 특강 연수 들어오라고도 하고 다 해결됩니다. 따라서 이게 가장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140학점 중에 그죠? 140학점 중에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강좌는 이 강좌 2학점짜리 한 과목이 전부라는 거예요. 138학점은 다 교과. 교과 어떻게 지도할 거냐, 교과 교육과정 어떻게 할 것이냐 라면 단 2학점인 이 과목만 학생들과 이렇게 지내야 돼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주 적은 비율이죠. 그래서 앞에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많은 현직 교사들이 4년 차에서 10년 차 됐을 때 2학점밖에 안 배웠으니까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우리 강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초적인 역량을 함양할 거다. 뭐에 대해서 생활지도 및 상담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알고 학생들과 어떻게 학생들의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된 기초적인 역량을 기를 것이다. 라고 강조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은 이거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되었어요. 첫 발령 받는 첫날입니다. 가서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거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만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로 간 첫날 학생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떠한 이제 상담에서 작업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작업. 어떠한 학생들과 관계 맺기 작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레포를 형성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의 관점, 교과만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만약에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면 생활지도 및 상담 관련된 부분이 확률이 높은데 그와 관련해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되는가 교대를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한 물음들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즐겁고 여러분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직생활, 학생이 즐겁고 학생도 선생님인 여러분을 만나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직생활이 되려면 어느 것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라고 제가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강좌의 OT이자 1주차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자고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준비된 초등학교 교사, 지금까지는 교과에 대한 준비만 고민했다면 이제는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에도 고민하는, 그래서 학생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 행동, 철학, 교육 가치관
가져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